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부터 이제 제3장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론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3-2회가 되겠는데요. 바로 3장의 분노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이 분노라는 게 뭔지, 이 분노가 왜 위험한 건지,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또 관계가 깨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데는 이 분노라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성경을 열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가장 먼저 행한 죄는 바로 분노로 인한 살인 사건이었죠.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바로 가인, 형이 동생에 대해서 분노함으로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비참한 사건이 성경에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분노의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분노를 가능하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고 분해해서 해소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날도 보면은 이 분노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또 가족관계가 파괴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에 반대되는 감정이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감정에 매여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어느 쪽을 키울 거냐, 온유하는 나무를 키울 거냐, 분노의 나무를 키울 거냐, 이것은 우리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분노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면서 좀 더 온유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훈련해서 자기 자신을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분노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죠. 본장에서부터 분노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근래에 우리 사회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고를 일으키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죠. 이제 본 단원을 통해서 분노가 뭔지, 그리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훈련, 능력을 키워볼 수 있기 바랍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 탓에 발생하는 이른바 분노의 범죄는 전체 폭력 범죄의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국에서 검거한 폭력범 36만 6,527명 중 15만 2,249명은 격앙된 감정, 곧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분노 조절의 이상 징후는 의료 기록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09년도에 3,720명, 2013년도로 건너가 보면은 4,93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대,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가 뭘 건드리면 분노가 바로 폭발하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는 유전자의 문제, 피부 질환, 후유증 등과 같은 의학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날로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이 야기한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죠.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 문제가 많은 사회 구조,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힘의 논리, 물질 제일주의,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온갖 그런 어떤 영상의 정보들,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분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개인관계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관계까지 깨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분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고 잘 조절하거나 해체해서 내놓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분노란 무엇인가? 분노란 한문으로는 성낼분, 성낼노입니다. 성내다는 것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 얼마나 강하게 이게 폭발을 하겠습니까? 자, 알버트와 에몬스 박사는 분노는 인간이 기본적인 감정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피징의 저자 조셉 슈랜드,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신과 전임 강사이며 정신과 전문인데요. 이분은 분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내면의 불길이라고 불리는 화는 인간이 지닌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감정의 하나로 공포나 사랑처럼 우리 삶의 일부다. 화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오며 때로는 무기가 되어줬고 때로는 연장이 되어줬다. 화는 다른 사람들의 위험과 공격을 피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화는 외부로 향하는 내면의 불길이다. 버지니아의 윌리엄의 화 다루기에서는 분노는 필요한 권리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고 나는 요구를 무시당했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나는 차별을 받았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고 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을 봤을 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이처럼 자기 방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기를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하나의 유익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이것을 잘못 관리함으로써 관계가 깨지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겐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아서 걸리는 화병이 문제였다면 현대인들에겐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자기 표현이 강조되고 있지만 역으로 과잉 보호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기 통제력은 약해지다 보니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방화 사건이나 묻지마 범죄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기기도 하고 분노가 내부로 향하여 게으름이나 무력감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기의 분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4.5배가량 높고 사망률도 훨씬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분노는 관계, 커리어, 교육, 건강, 사회적 안전 등 우리 삶 모든 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어떻든 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주변의 그런 상황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자, 분노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한 부분이면서도 잘못 다루면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해도 이걸 잘 조절해서 유익하게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분노가 아무리 유익하다 하도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분노를 하되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